네, 슬기로운 투자일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 그대로. 네. 1편에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도 알 수 있었고, 종목을 볼 때 수급에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번 다가오는 9월, 다가오는이 아니고 벌써 9월이네요. 그렇죠. 9월 2거래일 정도 지났나요? 네. 이 9월 시장에서 네.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주도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으로 분석해보면, 네.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계속 갈까요? 아니면 네. 새로운 게 나타날까요? 저는 1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석 전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좋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분산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개인적인 선호는 틀리더라도 일단 지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재밌는 보고서를 본 게 K증권사에서 나온 전략 리포트가, 그쵸, 저도 뭐 다른 회사 거 많이 보는데 제일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웠어요. 3,800포인트. 네. 삼성전자가 주도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9월 시장 추천드리는 업종은 첫 번째로 저도 반도체예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외국인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8월 달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저는 어쨌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팔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선진국만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신흥국이 그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한국에도 수급적으로 조금 풀리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오를 건 반도체 업종이에요. 네. 왜냐면 반도체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에 한국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 섹터가 주가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계속 이 상태로만 있으면은 아마 다른 주식도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늘린 상태입니다. 8월달 중반쯤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 제가 아마 매경 나가가지고 네. 반도체 업종 팔지 마셔라. 근데 파는 게 사실 맞았었는데 그때 단기적으로는 네, 저도 뭐 틀렸습니다. 그때는 명백히 네. 틀린 상황이라서.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팔아라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를 오히려 전 9월달에 시켰습니다. 네. 비중 확대. 사실 저희도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회사 전문가님들하고도 친하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주식 전문가님들하고 친한데, 반도체 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은 저희한테 안 되려나 봐 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 네. 이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네. 이게 메모리 가격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막 하잖아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가 지금 반도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데, 미리 사실 한번 10% 정도 하락한다라고 가정해서 내년도에 어닝을 한번 추정해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 성장률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근데 오히려 플러스 성장률이 안 나오는 업종들이 한국 시장에 지금 조금 더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9월달 전략 모델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은 조금 제외하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성, 모멘텀, 그리고 리스크 지표 총 4가지의 파트로 저도 스코어링을 해서 업종의 선호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종은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섹터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보다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조금 첫 번째로 늘려놨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 의류 업종의 비중을 크게 늘렸어요, 이번에. 화장품 의류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입니다.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고 네.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다시 수출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주가가 좋을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의류 내에서도 조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보니까 의류 쪽에 저는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의류요? 네. 그래서 뭐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종목명을 말씀드리면은 FNF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을,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의류도 하고 뭐 화장품도 하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FNF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니 요번에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내수 소비 쪽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음. 물어보는 시청자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네. 카지노, 호텔 레저, 그리고 항공, 그리고 여행.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속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제가 연말까지 들고 가라라고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왜 연말은 오히려 더 쇼핑 시즌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의류나 화장품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걸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네. 오히려 저는 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행 재개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엄청 가팔랐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네. 힘들었잖아요. 이런 섹터들이.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비용 구조 잘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FNF는 사실 뭐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은 아니에요. 맞아요. 얘네가. 주가로 봐도. 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네. 맞아. 뭐 최근에 테일러메이드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요. FNF를 아마 제가 MP에서,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 내에서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종목을 변경하고 하는데, 네. 왜 이거를 제가 계속 넣냐면은, 1편에서도 MSCI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흐름 말고, MSCI에서 들어갈 종목들에 대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지수 이게 편입되는 종목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너무 좀 늦게 해요. 그거를. 미리 좀 후보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막 8월 말에 근처에 가서 이번에 편입되는 기업들, 뭐 에코프로비엠, SKI. 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그때 가서 매매하면은 네. 알파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상반기에 제일 2차 전지 내에서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기업인데 이건 미리 조금 MSCI 이벤트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FNF가 11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도요? 때에는. 네.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기업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어쨌든 확정이 되는 순간은 주가는 더 이상 알파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저희는 플레이를 해야 사실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라서 뭐 지금 9월이니까요. 네, 11월 때까지 한 2달 정도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화학과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제 제가 자료를 냈는데 오늘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 중국 시장 8월달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와 에너지 솔루션 상장 지연됐고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테마 자체에 대한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리오프닝 관련주를 연말까지 들고 가셔라 하는 거는 조금 확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2차 전지 업종은 그래도 못 사셨던 분들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구간 동안 조금 잘 모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요? 일단 한국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방이 뚫려 있는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입니다. 네. 계량적인 보고서랑 조금 벗어나서 제가 개인적인 드는 생각은 이게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흔히 뭐 되게 거장들이 나와서 장기 투자해라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거는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은 정해두고 저희가 주식을 해야 되는 건데 전기차 정도가 딱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에요. 침투율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걸 제가 10년 동안 들고 가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1년 정도 그리고 2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뒀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서 지금 주가 조정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도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9월 달은 조금 비중을 늘린 상태예요. 네. SKC. SKC랑 SKC?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업종 분류에서는 2차 전지로 딱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화학 늘리고 아마 IT 하드웨어 늘려놨을 거예요. IT 하드웨어 많이 좀 2차 전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LNF 네, 이런 기업들도 제가 비중 종목 편입을 시켜놨고요. 일즈 머티리얼즈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진머티리얼즈랑 SKC는 동박 관련 기업이고 LNF는 양극재 기업이고요. 그리고 첨보라는 기업도 아마 제가 디스플레이 섹터에 넣어놨을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첨보를 넣은 이유도 그러니까 저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에서도 배터리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 주가 한번 켜보시고 일봉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되게 많았죠. 팔고 싶은 날이 매 구간마다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그때마다 비중 늘리신 분들이 성과가 제일 좋았었던 경험들이 많아서 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은 이건 아마 되게 재미가 없는 업종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라서 이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엄청 좋아요. 조금만 좀 계량적으로 한번 제가 보탤게요. 너무 콘트 같지 않아서 걱정이 좀 돼서 보태주세요, 보태주세요.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이게 콘트스럽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펀트스럽지. 그- 펀트스러운 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 를 한번 입혀봅시다. 네, 보통 성장주, 가치주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성장주 안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뭐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고, 뭐 게임도 들어가 있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이 될 텐데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가 안 좋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지를 추정을 해서 이거를 금리라는 걸로 할인을 해서 이제 막 적정 주가를 내는데 네. 이제 성장주들은 2025년에 돈을 벌고 막 2030년에 돈을 버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목표 주가 자체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최근에 미국 금리가 어쨌든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예상하는 거는 어쨌든 내년 가면 당연히 금리는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환경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네.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저희 한국의 성장주랑 좀 다른 게요. 돈을 이미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리와의 민감도가 굉장히 둔감해요. 그렇겠네요. 지금 당장 벌어들인 돈들이 네. 많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10년 뒤에 돈을 벌 기업이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목표 주가가 엄청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주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데 한국의 성장주 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기 시작한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 갔을 때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둔감해질 거다라고 조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성장주 내에서도 이번에 주가 조정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제 흑자 기조로 좀 돌아서 그쵸. 네, 그게 1분기랑 2분기 딱 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냐면 과연 돈을 벌 수 있나 얘네들이? 이게 리스크였는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네. 어쨌든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금리 변화에도 민감도가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보고서에도 썼듯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면 조선하고 건설업종은 비중을 시장 대비 비중 축소 이렇게 네.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저는 약간 만약에- 건설에서 어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건설은 저도 이게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 리포트는 정성적인 판단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2차전지 제가 비중 올렸지만 2차전지 기업들의 스코어가 좋기 때문에 늘린 거예요. 조선하고 건설은 퀀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예요. 왜냐하면 조선업하고 건설업이 유일하게 수주 산업입니다. 그렇네. 그러면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어닝하고 주가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수주를 많이 받으면은 주가가 좋거든요. 근데 수주는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 포트폴리오의 한계점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뭐 부동산 뭐 봐야 된다 해서 뭐 건설을 확 늘리는 건 모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저도 뭐 기관 투자자 분들한테 세미나를 갈 때에도 사실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업종의 비중을 늘려야 돼요라는 질문에 항상 이 보고서로 답을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저도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 보고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이제 계량적으로만 분석한. 네. 또 유틸리티도 있죠. 네. 유틸리티도 한국전력이 이익이 워낙 안 좋으니까 스코어가 제일 낮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놓은 거고. 건설은 뭐 지금 약간 좀 9월 달에 주도 업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제가 그 의견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아니고. 계량적으로는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스코어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모델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네. 조선하고 건설이 비중이 올라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아. 이게 제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네. 순간 짠해 보였어요. 아, 네. 재밌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애널리스트님이 어떤 종목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토대로 9월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면 추석 전까지 그 네. 2주의 시간 동안 짜보면은 배불리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창수 아나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아, 방송? 네. 근데 카메라가 저도 많으면 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한 대밖에 없어요. 이거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방송은 조금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콘트적인 냄새 그쵸, 나야 예. 되니까. 그 직업이 콘트 애널리스트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럼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불러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